네, 마지막 파트 셀 시그널이에요. 셀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계실 때는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세포 신호예요. 세포 신호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세포가 어떠한 바깥쪽에서 받은 그러한 자극들을 세포 내부로 전달하고 그 전달을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의 발현이나 대응하는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 소통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언어를 통해서 공기 중의 파동에 의해서 귀로 들어서 그것을 인식하듯이 세포들은 대화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물질의 전달 또는 그 물질의 전달을 인식한 전기의 전달 또는 세포 내부의 활성, 뭐 인산화라든지, 그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세포 사이토플라즘, 세포질에서 핵 안으로 어떤 인자들의 이동, 유전자의 발현,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포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호의 전달 방식을 셀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듯이 셀 커뮤니케이트 유징 케미컬 시그널이에요. 화학 물질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신호를 전달하고 그 신호가 대화의 방법이 되는 거죠. 뭐 타입으로는 갭정션, 여러분들 세포와 세포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세포 사이를 통과시키는 연결시켜주는 통로예요. 갭정션은 각각의 세포 사이에 이온 아니면 레귤라토리 몰레큘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어, 통로입니다.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온 또는 조절 단백 몰레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포의 신호를 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 공간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관으로 연결해서 직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갭정션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심근세포에 존재를 해요. 근육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위근이라고 하는 일반 근육들은 저 갭정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갭정션은 심근세포나 아니면 민문이 근육에 존재를 해요. 왜? 한 번에 한 부위가 동시에 수축을 하는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 간에 대화가 있어야겠죠. 어느 시점에 동시에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라는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갭정션,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갭정션 이외에는 다 파라크라인 시그널이에요. 어떠한 화학 물질이 날아가서 전달을 하는 cell within the organ, 세포 안에 어떤 신호를 전달할 때 오간, 장기에 세포가 있다고 하면요. 세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죠. 오간의 시크릿 몰레큘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익스트라셀룰라에 있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타겟셀에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간에서 어떠한 물질을 간세포에서 내보내면 주변에 다른 세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파라크라인은 파라는 주변이에요. 파라크라인. 내가 내보내서 주변의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로컬 시그널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냅틱 시그널링. 시냅틱 시그널링은 어디에만 존재하겠어요? 신경세포 말단에 일반적으로 저 시냅이 존재를 하죠. Involve neuron secreting neurotransmitter across the synapse to target cell이에요. 그러면 근육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가 있으면은 신경의 말단에 뉴로트랜스미터를 분비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시냅이 있죠. 그러면 그 시냅스에서 분비하는 물질이 타깃셀에 전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시냅 시그널이고요. 엔도크라인 시그널링은 말 그대로 내분비 신호예요. 내분비 신호는 아까 파라크라인하고 유사해요. 근데 파라크라인은 주변에 로컬하게 한정적으로
지역 한정된 어떤 신호의 전달이라면 엔도크라인은 서울에서 만들어져서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 부산 다 가는 거죠. involve grand, 샘이에요. 샘. 샘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들이 블러드스트림,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져나가서 멀티타겟 셀이라고 돼 있어요. 다양한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케이? 네 가지. 갭 정션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 파라크라인, 로컬, 시냅틱, 신경세포의 신경전달 물질 전달, 엔도크라인, 내분비 신호. 특정한 샘에서 분비가 돼서 몸 전체의 혈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세포 신호가 될 거고요. 이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세포 신호 물질들의 경로를 연구를 통해서 밝힌 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바깥쪽에 이제 IL6, 인터루킨 6라는 사이토카인이 인터루킨 6 리셉터예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수용체가 이제 GP130이라는 단백질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수용체가 결합을 하면은 이 수용체를 통해서 JAK, 잭이라는 단백질이 활성이 되고요. 이 활성된 잭이 STAT3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STAT3가 활성화되면은 둘이가 결합을 해서 다이머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싱글인데 두 개가 결합해서 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핵으로 전달된 이 단백질은 세포 안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 익스프레션이 패턴이 바뀌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그 새롭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또 다른 세포의 신호를 조절을 해서 세포의 어떠한 성질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형태를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세포 신호라는 겁니다. Chemical signaling between the cell.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라크라인 레귤레이터. 이 세포에서 분비하는 기관의 안에서 어떤 세포가 분비하는 케미컬들, 물질들을 그 로컬하게 옆에 있던 세포들이 인식을 해서 신호를 받는 거예요. 엑손, 뉴런이죠. 신경. 그리고 신경이 근육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과 신경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뉴로, 신경과 근육, 머스큘라, 뉴로머스큘라 정션이라고 불러요. 결국에는 이 신경 말단에 시냅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냅스에서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하면은 신경이 전달돼서 근육이 수축하든지 이완하든지 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시냅틱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엔도크라인 그랜드예요. 내분비 샘이죠. 샘에서 호르몬들을 분비하며 혈관을 타고 타겟 오간에 가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엔도크라인 시그널. 이러한 시그널링에는 항상 보내주는 곳이 있으면 받는 곳도 존재를 합니다. 그 받는 곳이 바로 리셉터 프로테인이고요. 그 리셉터 프로테인은 모든 세포에 동일하게 존재할 수도 있고 특정 세포에만 특정 수용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셀의 리시버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곳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용체라는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리셉터 프로테인 specific to it on the plasma membrane or inside the cell이에요. 세포 안에 있든지 아니면은 세포막에 있든지 특정한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non-polar signal molecule이에요. 그러니까 폴라, 극성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특히 such as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사이로이드 호르몬, 다 지질 호르몬입니다. 나이트리 옥사이드, 가스 같은 거죠. 얘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들의 수용체는 인사이드 셀에 있는 거고요. 기억하세요. 지질, 지방계 호르몬들, 가스,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다.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수용체는 세포 안에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라지 몰레큘 프로테인들이겠죠. 아니면 당들. 극성을 갖고 있는 케미컬들. 뭐 에프네프린,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도파민 계열들을 말을 해요. 흥분을 야기하는 아세틸콜린, 근육의 수축을 유발하는 인슐린, 이런 아이들은 수용체가 다 세포의 안에 플라즈마 멤브레인, 막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을 해서 안쪽에 신호를 전달하는 형태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컨 메신저예요. 근데 이러한 수용체가 바깥쪽에서 결합을 해서 인지를 했는데 이게 막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막에 붙어 있는데 안쪽에 신호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뭔가 매개해주는 또 다른 친구가 있어야겠죠. 아까 셀 시그널링 그림 봤듯이 수용체에 IL6가 붙으면 거기에 잭도 있고 스탯도 있고 스탯3가 뭐 핵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수많은 중간 매개 단백질들 인터메디에이트 프로테인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셀 시그널링 상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바로 세컨 메신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폴라나 라지 시그널링 몰레큘이 셀 서피스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요. 중간에 인터메디어리 역할을 해주는 세컨 메신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세포 신호를 전달해주는 세컨 메신저가 몇 개 소개가 될 거예요. 그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second messenger are sent inside the cell to affect change예요. 뭔가 변화를 일어나도록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온들일 수도 있고요. 칼슘과 같은 또는 특정 몰레큘일 수도 있고요. 단백질의 인산화. 그래서 뭐 how regulate molecule affect their target cell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만약에 폴라, 리피드 솔루블 하면은 넌폴라죠. 극성이 없으면 세포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이런 수용체들이 있어요. 이 수용체가 몰레큘이 결합을 하면 바로 핵안으로 작용을 해서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는 DNA, RNA 그쵸?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폴라, 극성을 갖고 있거나 라지 몰레큘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면 수용체가 세포 막에 존재한다는 거고요. 결합을 하면은 중간에 매개해주는 세컨 메신저가 그 신호를 받아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조절을 하느냐는 어떠한 물질이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귤라토리 몰레큘, 뭐 뉴로트랜스미터나 호르몬이나 파라크라인 레귤레이터, 케미컬일 수도 있고요, 프로테인일 수도 있고요, 그쵸? 리피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일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세컨 메신저는 사이클릭 AMP라고 하는 친구예요. 사이클릭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사이클릭 AMP고요, 또는 뭐 CAMP라고도 부릅니다. 가장 커먼한 세컨 메신저, 일반적인 세컨 메신저의 형태고요. 뭐 스텝2 액티베이션인데 활성화되는 형태는 시그널링 몰레큘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은 활성을 띠겠죠. 그러면은 이 수용체에 결합된 어떤 디스액티베이트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사이클릭 AMP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 사이클릭 AMP가 활성화돼서 또 다른 효소를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이 효소에 의해서 세포의 활성이 달라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게 G 프로테인이에요. G 프로테인.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G 프로테인이라는 아이는 알파, 베타, 감마 서브 유닛으로 3개의 서브 유닛 프로테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리셉터 프로테인이고요. that bind to the signal and enzyme protein이에요. that produce a second messenger that rarely together. 같이 뭐 존재하지는 경우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체이면서 세컨 메신저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G 프로테인이 수용체와 세컨 메신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왜? G 프로테인과 커플
짝을 이루어져 있는 수용체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 G프로테인은 3개의 서브 유닛, 작은 소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의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알파, 베타 서브 유닛이 한 개의 서브 유닛이 활성이 되면은 잘라지게 돼요. 그래서 when a signal molecule bind to receptor and travel to the enzyme or ion channel. 떠돌아다녀서 분리가 되면서 다른 이온 채널이나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게 되죠. G프로테인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G프로테인과 수용체가 같이 존재하는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레귤러토리 몰레큘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리셉터에 알파, 베타, 감마 서브 유닛이 결합이 돼 있다가 활성화 결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알파 유닛과 베타, 감마 서브 유닛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활성을 띠게 되는 거죠. 액티베이트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 알파 GTP 활성화된 상태가 이펙터, 뭐 작용자예요. 작용자에 결합을 해서 활성을 띠게 되고요. 감마, 베타 감마 서브 유닛도 이제 이펙터에 작동을 해서 활성을 띠게 되는 거죠. 작용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떨어져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요 알파 GDP 상태로 인액티브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GTP는 활성화된 상태, GDP는 비활성화 상태. 자극이 오면은 인이 결합을 하면서 액티브 폼으로 형태가 변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앞에서 나온 셀 시그널링도 그렇고 이런 세포의 신호에는 누가 중요하다? 인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포스폴리레이션이라고 해요. 인산화. 첫 번째 나왔던 사이클릭 AMP, 그 다음이 멤브레인의 막의 수용체와 커플을 이룬 같이 존재하는 G프로테인이 세컨 메시저입니다. 아까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언스티뮬레이트 상태에서 GDP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레귤러토리 몰레큘이 결합을 하면 활성을 띠게 됩니다. GDP가 떨어지고 GTP가 결합을 하고 활성화된 상태에서 G프로테인의 알파 서브 유닛과 베타 감마 서브 유닛이 분리가 되죠. 액티브 스테이시라고 되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브 유닛듯이 이펙터에 결합을 하면서 어떠한 이벤트를 작동을 시키고요. 끝나고 나면 다시 분리가 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GDP는 포스페이시 떨어져 나오면서 GDP의 형태로 인액티브 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G프로테인의 작동 원리죠. 세컨 메신저. 그래서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아까 말씀드린 GPCR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수많은 단백질들이 이러한 형태로 작동합니다. 이런 수용체가 있고요. 그 밑에 G프로테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게 알파 GTP하고 베타 감마 서브 유닛이 분리가 됐죠. 활성이 돼서. 그러면 각각 서로 다른 단백질에 결합을 해서 활성을 유도를 하는 거죠. 결국에 쭉 타고 내려가면은 이거 어디예요? 핵이죠. 핵의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는 거죠. 여기서 똑같죠. 어떤 다른 수용체의 이펙터, 레귤라토리 몰레큘이 결합을 하면 활성을 띠게 되고요. 인산화, 라스의 인산화에서 라프의 인산화, 맥의 인산화, 얼크의 인산화. 이게 맥 카이네이즈 시그널링이에요. 얼크라고 얘기합니다. 얼크는 핵 안에 팩터를 작동시켜서 유전자 발현을 시작합니다. 어떤 프롤리퍼레이션, 증식과 관련된 거, 이뮤 이베이전, 면역 회피할 수 있는 거, 서바이벌, 생존과 관련돼 있는 단백질들을 만들어내서 셀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외부의 조절 단백질에 의한 세포 내부의 세컨 메신저에 의한 신호 전달 단백질들의 활성으로 진 익스프레션을 변화시켜서 세포를 반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의 세포가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리셉터, G프로테인.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셀 시그널까지 아주 굉장히 간단한 부분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반복적으로 몇 번 나올 겁니다. 결국 6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진행 드린 내용은 전반적으로 extracellular environment예요.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브 유닛이라고 해서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단백질들 그리고 우리 몸을 조절하는 소기관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일어나는 대사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결국에 그것들을 조절해주는 상관관계가 있는 또는 세포와 세포 간에 또는 오간과 오간 간에 대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세포의 주변 환경들이죠. 네. 그거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 6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한 형태로 어떠한 화학 물질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멤브레인, 막막 자체의 안쪽과 바깥쪽에 볼트의 다름, 특정 이온의 농도 구배를 이용해서 볼트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볼트, 막 전위를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세포가 대화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쭉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6장을 요약하고 7장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